너는 진짜로 알 수 없으니까 섣불리 뭐 시험 범위에 들어오면 하게요. 뭐 일단부터가 이항성이 확률 분포라고 쓰는 단어부터가 통계야. 그래서 제가 오늘의 목표는 순열과 조합을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왜냐면 순열 조합은 너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약간 방법적으로 까먹은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까먹은 것들을 끄집어낼게. 그리고 NCR, NPR이 뭔지 몰라도 중학교 때, 중2 때 우리가 경우에서 했잖아? 그거랑 완전 똑같죠. 그래서 새로운 기호만 설명을 좀 할게. 그냥 네 거 된 거야? 아니 너무 방금 읽었어요. 아니 옆에 있는데 뭔가 안 보여서 좀 읽기가. 내가 만지고 싶었는데. 책으로는 1, 2단원을 제가 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내가 니네가 특강을 해도 부교재를 시킬 거야.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과 통계는 내용이 되게 단순해. 그러면 항상 내가 하는 소리 있잖아. 내용이 단순하면 문제는 되게 어려워. 그럼 이 경우의 수를 내가 잘하는 방법은 문제를 많이 푼 거밖에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막 시너지 이런 거 푸는 거 에바야. 진짜 오버야. 할 수가 없어. 끝까지 가기에는 너무 양이 많거든.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유형사가 나는 센, RPM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본학년 돼서 내신 대비할 때는 센이나 RPM 정도로 하면은 충분한데, 지금은 그래서 내가 센 B를 시킬 거야. 그래서 센 B 한 바퀴 정도 돌고 나면 잘 기억해 놨다가 실제 자기학년 됐을 때 요런 유형이라고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바이블은 찾아보기 위한 개념서고, 우리 학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념서를 절대 안 써. 왜냐하면 물론 다른 과목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눌렀어? 바이블이 괜찮은 이유. 자, 나중에 뭔가 까먹어. 그러면 이렇게 예제를 찾아보면 되거든. 거기는 예제가 모든 유형이 그냥 끝이야. 그래서 책이 괜찮은 책이니까 얘를 가지고서 잘 기억해 놔. 그러니까 저기에 저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돼. 그리고 저는 약간 플러스 알파 얘기를 그러면 하면서 이제 하기는 할 거야.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게 크게 순열과 조합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때 우리가 그냥 경우의 수라고 배웠던 거, 고1 과정에서도 경우의 수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 친구들 결국은 순열과 조합인 거야. 그리고 이 경우의 수라는 애들은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크게 보면 어떤 경우의 수를 다루는 거 한 파트, 그 다음에 통계 한 파트, 이렇게 크게 두 파트인데,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운팅이야. 카운팅인데, 그러니까 내가 빠짐없이 잘 세면 돼. 근데 이 빠짐없이 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야. 하나하나 다 세도 돼. 그리고 머리를 써서 더 세도 돼. 근데 이 책의 목표는, 이 단원의 목표나 이 과정의 목표는 창의적으로,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을 한번 한 다음에, 걸러준 다음에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뭘까를 고민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게 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근데 그 경우의 수 카운팅을 하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순열, 조합이라고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나는 묻겠을 때는 그냥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게 그거거든. 근데 단원상 우리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 순열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네들은 전부 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고른다. 이거는 같은 내용이야.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고르. 이게 이제 순열이나 조합의 같은 내용들이야. 근데 이 r개를 고르는 방법 중에 순열은 골라 나열. 골라서 나열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 자격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서나 자격이야. 순서나 자격. 이 숫자가 위치한 자리, 뭐 반장, 부반장, 서기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순서나 자격이 중요하면 이건 순열인 거고,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뽑은 순서나 어디에 뽑아서 어디에 앉혔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반장, 부반장, 서기, 대표 3명. 뭐 이게 순열과 조합의 뜻이야. 그리고 순열은 우리가 영어로 permutation, 조합은 combination.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순열 기호가 MPR.
조합은 NCR.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골라서 나열하라 라는 뜻인 거고,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고르기만 해 라는 뜻인 건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R개를 고르는데 한 번 고른 R개를 다시는 뽑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뽑는다고 하더라도 왜 보건추출, 비보건추출 이런 게 있잖아. 그리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중학교 때 1, 2, 3, 4, 5 가지고서 세 자릿수를 만들래. 그러면 다시는 중복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쓴 거는 딱 한 번만 써야 돼, 숫자를. 그러면 첫 자리 올 수 있는 거 5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지만, 썼던 재료를 또 써도 돼. 얘네들이 재료가 무진장 많아?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5개, 5개, 5개라고 하죠. 그 차이. 그래서 얘는 중복을 허락한다는 뜻인 거고,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중복되게 뽑는 건 안 돼. 기본 얘도 중복은 안 됩니다. 근데 중복이 되는 경우도 그러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해. 여기는 중복 조합이라고 해. 그래서 중복 순열은 P를 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에서 P에 해당하는 게 파이야. 그래서 대문자 파이 써서 N 파이 R. 그러면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골라서 나열해라. 하지만 써먹은 R을 또 써도 돼.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골라서 나열해라 이 뜻인 거고, 얘는 NHR. 하모니 뭐 이런 약자야.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 라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해도 와 닿지가 않아. 얘네들을 굳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국어시험도 아니고 단어시험도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구분을 하는 거야. 내가 기억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기억하는 거야. 내가 친구들한테 이거를 1년 전에 했단 말이야. 근데 1년 뒤에 딱 정확히 1년 뒤에 지금 지난 시간에 어제 내가 불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근데 이 대표적인 예를 기억을 하더라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거를 헷갈리니까 기억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씩만 기억을 하는 거야. NPR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CP3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10명의 학생들 중에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아라. 서로 다른 10명의 학생들 중에 MP3 하면 서로 다른 10명 중에 3명 골라 나열 이런 의미도 되지만, 세 자리 이렇게 나열한다는 뜻에 첫 번째 자리는 반장, 두 번째 자리는 부반장, 세 번째는 서기 이런 의미. 그래서 서로 다른 10명 중에 3명을 골라 나열해라. 반장, 부반장, 서기 이렇게 뽑는 게 그냥 순열. 그 다음에 중복 순열은 함수의 개수.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그러면 10 파이,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우리가 A, B, C 정역이 있고 Y가 있어서 1, 2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이라고 하면 X가 고를 수 있는 개수로 생각을 하잖아. A가 고를 수 있는 게 2개, B가 고를 수 있는 거 2개, C가 고를 수 있는 것도 2개. 그럼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이렇게 해서 쓰죠. 그거랑 똑같아. 그러면 얘를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A나 B나 C가 골라내는 거잖아. 근데 그 Y값이 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였던 거죠.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다. 왜냐하면 함수의 개수 중에는 이것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함수 중에는 A도 1에 대응되고 B도 1에 대응되고 C도 1에 대응되는 게 지금 들어가. 우리가 그 구한 2의 세제곱 안에는. 그랬을 때 이 1이 3번 A도 1, B도 1, C도 1에 대응이 됐잖아. 이거를 3번 중복이 됐다고 보는 거야. 1, 1, 1. 1이 3번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이 개수만큼, 정의역의 개수만큼 3개를 뽑는다. 그럼 이거를 기호를 쓰면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자격이 다르지 A가 1 뽑는 거랑 B가 1 뽑는 건 다른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다. 이게 함수의 개수였어. 그러면 10파이 3이라고 쓰면 정의역이 몇 개? 정의역이 10개게 3개게? 몇 개를 뽑아내야 되는 거야? 3개. 아, 그 3개가 정의역의 함수 값에 대응될 애들인 거잖아. 서로 다른 10개는 공역. 정의역의 개수 3개. 그래서 서로 다른 10개 중에 3개를 골라낸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정의역 x가 3개인 거고 y가 10개야. 그래서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 A가 고를 수 있는 거 10개, B가 고를 수 있는 것도 10개, C가 고를 수 있는 것도 10개.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돼? 10의 3제곱. 그러면 결론 n-파이 r 계산하는 방법은 n의 r제곱 해서 이제 공식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로 기억을 하면 돼. n-파이 r. 그 다음에 ncr은 서로 다른 10명 중에 대표 3명. 대표 3명 그룹. 그래서 얘 계산은 우리가 서로 다른 10명 중에 처음에 3명을 고를 때 처음에는 10명, 그 다음에는 9명, 그 다음에는 8명을 뽑는데 얘네가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중학교 때 방법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차이점 한번 볼게. 반장, 부반장, 서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반장 뽑는 게 10가지. 부반장은 9명 중에, 서기는 8명 중에. NPR과 NCR의 차이점은 분자는 똑같은데 NCR은 얘만 추가가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호가 하나 더 있어. 팩토리얼. n-1에서 쭉 곱해서 1까지 곱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3 팩토리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공식화 해볼게요. CP3 팩토리얼로 써볼게요. 팩토리얼로. 그러면 10 팩토리얼. 그럼 10부터 1까지 곱하는 건데 19, 8까지만 하려면 여기다 몇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어? 7? 그럼 그 7이 결국 10 빼기 3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10 빼기 3 팩토리얼. 그래서 우리가 NPR 계산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 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 관계 만들어.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구하는 방법. 그럼 저렇게 해서 NPR을 계산했으면 NC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나오죠. n 팩토리얼을 n-r로 팩토리얼 요거 나눈 거에다가 r 팩토리얼 한 번 더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것도 또 공식을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사실 얘네 공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기억할 수 있어. 근데 애들이 그냥 까먹는 것 뿐이지. 자, 이 중복조합이 아이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다소 기억하기가 이제 낯설어서 기억하기가 힘든데 중복조합은 무기명투표로 기억을 하는 거야. 무기명투표라는 거는 유권자가 있고 후보자가 있지. 유권자가 뽑는 사람, 후보자가 후보자. 이게 왜 중복조합이냐면 유권자가 만약에 10명이 있었다고 쳐. 그럼 투표용지로 나올 건 10개지. 근데 얘가 무기명 투표라는 건 누가 뽑았는지 몰라야 되잖아. 그런데 후보자가 A, B, C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아무 경우의 수는 하나 해볼게. A가 7표 얻었다 그러면 얘가 7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B가 1표 얻었어. 그러면 7, 8. C가 2표 얻었어. 그러면 얘는 순서 상관없이 A가 7번 나온 거고 이 결과로 보면 B가 순서 상관없이 1개 나왔고 C도 순서 상관없이 지금 2개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조합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같은 A가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왔죠? 중복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가 중복 조합인 거야. 그래서 무기명 투표인 경우에 중복 조합이야. 그럼 이거를 이제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면 맞춰봐. n이 3일까? n이 10일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서로 다른 거는 10개의 투표용지는 동등하지. 그럼 서로 다른 건 몇 개인 거야? 3개 중에 몇 개가 나와야 돼? 10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10개의 투표용지를 뽑아내 라는 뜻이야. 그래, 이게 무기명 투표의 개수야.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이제 얘를 시각화를 시키냐.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가 계속 파티션을 쳐서 여기가 A 구역이야. 여기가 B 구역이야. 여기가 C 구역이야. 이렇게 해서 파티션을 쳐놓으면 이렇게 파티션 구분해 놓으면 A가 7개, B가 1개, C가 2개 받은 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의 수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러면 A가 몇 표 얻은 거야? 4표, B가 3표, C가 3표 얻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투표용지에 해당하는 10개의 동그라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3개를 구분하기 위한 파티션이 2개가 필요해. 그래서 결국은 동그라미 10개랑 그 다음에 파티션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0개랑 파티션을 나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어쨌거나 이 파티션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그럼 이거는 C가 몰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짝대기 2개랑 동그라미 10개를 배열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서든 자리가 몇 개 필요해요? 12개의 자리가 필요하죠. 12개의 자리 중에 10개 동그라미 자리를 걸러내.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얘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 12개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 자리 10개를 골라만 내는 거야. 12개가 짝짝짝짝 있어. 그 중에서 동그라미 자리 10개 골라내. 그럼 나머지는 짝대기가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12C 10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12의 존재는 어디서 왔냐면 동그라미 10개에다가 파티션 2개에서 온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뽑는다. 그러면 똑같은 게 10개에다가 파티션 2개로 보이지? 그러면 총 12개의 자리 중에 10개의 동그라미 자리를 고르고 나면 나머지는 짝대기 2개 가져가면 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일반화 시켜볼게요. N, H, R. NHR은 R개에다가 파티션 몇 개 필요해? 요것보다 하나 적게. 즉, R 플러스 N 빼기 1인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R 빼기 1 이렇게 쓸게. C, R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NHR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이제 와닿지가 않는다, 미니멈으로 간다. 지금 나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도 얘네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방법이거든.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어렸을 때 이거를 다 외웠을 거 아니냐? 근데 그때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반장, 부반장, 서기, 함수의 개수, 대표 3명, 무기명 투표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NHR 기억하는 게 계산하는 게 가끔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저 NHR을 기억하기 위해서 파티션과 짝대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짝대기로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까먹으면 얘를 다시 만들면 되거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내 말로 내 소개로 그냥 한 번 처음 들으는 거잖아. 뒤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은 그냥 내가 했던 거를 이렇게 그때 짝대기 라고 어떻게 했었는데 라고만 기억을 하고 빈 쪽에 놓고서 그냥 나랑 똑같은 짓을 한번 딱 해보는 거야. 그러면 빈 쪽에 놓고 반장, 부반장, 서기, 함수의 개수, 대표 3명 그 다음에 중립투표한 무기명 투표 이렇게 해서 한 번씩만 딱 해보면 절대 안 잊어버려.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 내가 친구들 과외하거나 할 때도 얘네 알려줄 때 갑자기 물어봐도 절대 까먹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지. 그러니까 정 안 된다 그러면 외우는 거지 뭐. 그래서 그냥 여기다 써놓을게요. 순열에 해당하는 거 NPR, 그 다음에 NPIR, 그 다음에 조합에 해당하는 거 NCR, 그 다음에 NHR이 있었고 얘는 반장, 부반장, 서기, 그 다음에 얘는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얘는 대표 3명. 그 다음에 얘는 무기명 투표. 이렇게만 쓰면 이제 기억이 나겠지? 그 다음에 얘네 계산한 방법 m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파이r은 n의 rz 함수의 개수니까 정의역, 공역. 그 다음에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이렇게 기억을 하고 대표 n 팩토리얼의 n-r 팩토리얼을 뽑은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 무기명 투표 파티션이 n-1개 필요해. 그래서 n 플러스 r 빼기 1의 cr. 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워도 되겠다.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나 소개하는 과정이었고 딱 지금 요 단원들에서 기억할 거는 얘네밖에 없어.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의 약속. 자, R이 0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 N, P 0. 안 뽑는 것도 한 가지야. N, 파이 0. 한 가지야. 당연하겠지. 지수 법칙인데. 그 다음에 N, C 0. 뽑지 않는 것도 한 번 하나의 경우의 수야. 그 다음에 얘는 달라. 그래서 얘는 그냥 냅두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거. 그러면 0 팩토리얼도 얼마게요? 1.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하지 않는 것, 뽑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로 꼭 기억을 해야 돼. 쌍계 취급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애들 중에 순열 중에 그냥 약간의 옵션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란 말이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래. 근데 내가 왜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지 않는지 가장 큰 기준도 이유도 딱 얘인 거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뭐냐면 아까 우리 무기명 투표할 때 동그라미가 10개 있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짝대기 2개가 있었죠. 이거를 나열하는 거 어떻게 나열하냐면 원래는 12개를 나열하는데 나열하다 보면 쭉 곱해 내려가는 거잖아. 12개를 나열하는데 이 10개는 순서가 바뀌어도 어때? 그래서 10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고 이 2개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도 2로 이렇게 나눠줬어. 이렇게 쓰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근데 내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 12개의 자리가 있지 않니? 그 중에서 10개의 동그라미 고르고 나면 나머지 2개는 짝대기야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그 10개를 고른다? 그때 어떤 교를 썼니?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C를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해석했어. 12개의 자리 중에 10개를 골랐어. 그럼 이거는 뭐야? 좋아. 얘는 뭐야? 순열. 실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뭐야? 12 팩토리얼을 n-r 2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똑같지?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아니 순열이면 순서가 있는 거라며.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순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조합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 꼭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어. 돌아가도 다 세면 돼 그냥. 근데 대신에 어떻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쌈박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까를 고민하면 되는 건 거야. 그래서 얘가 순열인지 조합인지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그렇다면 이걸 물어볼게요. 똑같은 게 별표가 3개 있어. 동그라미가 2개 있어. 세모가 4개 있어. 이렇게 여러 개야. 아까는 2개였잖아. 이렇게 여러 개야. 이때는 별 수 없지. 이걸로 해석이 안 되잖아. 2개니까.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맞지? 9개를 나열하는데 요 3개를 나열하는 거 중복, 요 3개를 나열하는 거 순서 상관없어. 요 4개 나열하는 것도 순서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같은 것이 20개가 나와도 다 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 그래서 2개짜리는 우리가 조합으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3개 이상이 되면 이렇게 중복되는 거를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이 단원에서 새로 나오는 거 하나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원순열이야. 진짜로 새로 나오는 개념은 원순열 하나야. 읽었을 때 같이. 원순열은 그냥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 상하로 봤을 때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보면 뭐 대단한 이론처럼 이렇게 기호가 있어서 막 보이지만 사실은 이딴 기호 안 써도 우리가 중학교 때 문제 다 풀었지 않냐? 문제 자체가 똑같거든? 중학교 2학년 문제나 고등학교 문제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문제나 고3의 문제나 다 똑같아 사실은. 그래서 정 안 돼. 그럼 이런 기호 모르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돼. 실제로 우리가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택 과목이야. 그래서 선택을 안 하는 애들은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미리 공부하지도 않아.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많은 친구들이 센스 있는 애들은 수업도 안 들어. 학교 수업도 안 들어. 공부도 안 해. 확통을. 근데 시험은 90점 받아. 100점도 받아. 그게 가능한 게 진짜 저런 기호를 아예 모르거든? 기억이 없는 거야. 근데 다 센데 충분히 그걸 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대. 확통 문제가. 그래서 좀 내가 좀 수학적으로 감각 있고 센스가 있다. 그러면 사실 공부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닥쳐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이 경우에서 파트기는 해. 하지만 통계는 또 다르죠. 통계는 하나의 또 이론이라서 그건 또 알아야 돼. 너무 걱정 안 해도 저 기호를 제가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해는 무슨 이해야? 저거는 그냥 약속인데 그냥 기억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떡하죠? 그럼 받아들이지 마. 그냥 세. 그러면 돼. 그럼 원순열. 이것도 이제 상황으로 이제 문제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 순서가 구분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유형들인 건데 원순열은 요거야. 그냥 원탁에 둘러앉을 때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A, B, C 3명을 나열한다 라고 하면 첫 자리에는 3명이 올 수 있어. 그 다음에는 2명, 그 다음에는 1명. 지금 배운 기호는 3팩토리얼 이렇게 쓰겠죠. 이거는 여기 앉으니 여기 앉으니 A가 어디 앉으니에 따라서 다른 경우의 수라서 그런데 원탁 같은 경우에는 A, B, C나 B, C, A나 C, A, B나 어때? 이거 중복이 돼. 그러면 같은 게 몇 번 나왔어? 그럼 B, C, A나 C, A, B나 아니야 B 아무튼 B로 시작하는 것도 B, A, C나 A, C, B나 C, B, A나 다 어떻게 해? 이것도 같은 거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3패 3개를 나열해. 근데 같은 게 몇 번씩 나왔어? 요 개수만큼 3번씩 나왔죠. 그래서 3으로 이렇게 나눠져. 그러면 n개를 n명의 사람이 원탁에 앉았어. 그러면 같은 게 몇 번 나오겠어? 누가 주어인지에 따라서 n번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n-1 팩토리얼 이렇게 기억을 해도 돼. 우리가 원순열 푸는 방법은 요게 그냥 하나의 컨셉이야. 그래서 n명의 사람들이 원탁에 앉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몇 가지 그냥 이론은 요거 하나야. n-1 팩토리얼 내지는 n분의 n 팩토리얼. 이게 그냥 원순열 이론 하나거든. 근데 상황으로 봤을 때 자, 요렇게 앉았어. 이거는 얘랑 똑같은 상황이다. 어때? 그림만 세모가 됐지 원으로 봐도 되죠? 그럼 얘는 3 빼기 2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원탁에 2명씩 앉았어. 그러면 사실 얘는 원래 6명이니까 6 빼기 5 팩토리얼이긴 한데 A라는 애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어때? 다른 거지. 그러면 얘는 얘가 다 같다고 생각을 한 건데 사실 얘가 다르기 때문에 몇 배로 많아지겠어? 두 배로 많아지겠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건 다른 건 거잖아.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사각형으로 한번 가볼게. 이번엔 사각형이야. 사각형도 이렇게 앉았어. 그럼 이거는 그냥 원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3 팩토리얼이야. 근데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3명, 여기에 1명, 여기에 3명, 여기에 1명이 앉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A가 여기 앉은 거는 여기 앉은 거랑 다르지. 또 여기 앉은 거랑 다르지. 또 여기 앉은 거랑 다르지. 근데 A가 여기 앉은 거는 이거 앉은 거랑 어때? 똑같은 거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대칭형인 거잖아. 그래서 A가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건 같아. 마찬가지로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건 같아.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건 같아.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게 같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 반띵해. 반띵하면 서로 다른 케이스가 요만큼 등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8명이 원탁에 앉았다 라고 생각하면 7팩이야. 근데 서로 다른 케이스가 몇 개 나오냐면 반띵 4개.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앉을 때는 대각선을 그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이 문제를 풀면서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또 한 가지 그냥 원칙이자 노하우거든. 우리가 한 번에 한 단계만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를 풀면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원탁 비스무리한데 어떡하지? 근데 개수가 다르네? 저렇게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풀어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8명 원탁에 앉혀? 그럼 일단 8명 원탁에 앉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거야. 일단 8명 앉혀. 그 다음에 다른 게 4개가 4번씩 4배로 많아지네. 4번씩.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그냥 함수, 그림,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보는 것도 수학이겠지만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알고리즘이잖아. 이거 너무 빈곤하다.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뭐야?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근데 여기서 안 나와. 그럼 여기로 가서 어쩌고저쩌고 해. 이렇게 하잖아. 한 번에 한 단계씩 이렇게 가죠. 이 경우의 수 파트가 이산수학 파트야. 여기가 딱 알고리즘적 사고야.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한 번에 여러 단계를 생각해도 안 되고 하나 끝내놓고 그 다음 단계, 하나 끝내놓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확통 문제가 복잡하다. 그거는 여러 단계가 있는 문제야 라는 뜻인 거지 이 문제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사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사고법 자체가 달라. 그래서 애들이 어떠냐면 확통을 못 해먹겠다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봤던 시 그리고 그림 그려가지고 푸는 그 문제가 아닌 건 거야. 그래서 선생님 확통 내 스타일이 아닌데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저는 확통 못 해먹겠어요. 이런 애들 되게 많아. 걔네들은 이 사고가 안 돼서 그래. 근데 선생님 재밌는데요? 한 단계? 그 다음 한 단계? 괜찮은데? 이러면 이게 맞는 건 거야. 그래서 본인이 맞는 걸 해야 돼. 우리가 선택 과목도 확통, 미적분, 기하, 세계자랑 본인이 뭐가 맞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이런 특강이 있거나 하면은 일단 해보는 거야. 좋은 학교들은, 괜찮은 학교들은 확통을 선택하면 안 되지. 이과를 가려면. 근데 구분을 안 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기는 해. 근데 확통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거든.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설명하거나 진도를 나갈 때는 되게 재밌어. 근데 나보고 만약에 너 미적분이랑 확통 중에 뭐 선택하려고 절대 확통 안 해. 왜냐면 시험 문제로는 잘 맞출 자신이 없어. 왜냐면 이게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한 확통 문제는 틀렸네? 그럼 답이 뭐지? 다시 고치는 이런 단계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정말 재밌지만 시험을 보라고는 이 정답을 밀까 아닐까 이 마음고생하는 정도가 미적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차라리 미적분이 나아.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마다 달라. 그래서 이게 원순열이긴 한데 제가 여러 가지 오늘 봐야 되는 유형 중에 여러분들이랑 원순열을 조금 더 볼게. 왜냐하면 얘네들 중학교 때 많이 했어.
얘네들은. 근데 원순열은 지금 처음 나온 지 몇 가지인데 이게 제가 1학년 때 했던 얘기도 있어. 보통 1학년 학생들한테 이 경우의 수 파트 나갈 때 이 내용까지 다 해. 그래서 애들이 이미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치만 원순열 파트나 이 문제들은 종종 까먹어. 그래서 원순열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책으로는 어디로 보냐면 예제로 책으로는 제가 예제로 볼게요. 여기는 예제들은 그냥 좀 단순하긴 하거든요. 책이랑 수업이랑 차이로. 똑같은 개념서긴 한데 어느 게 이제 착착 맞냐 이건데 모르겠어요. 정석은 조금 더 이론적인 게 강하고 바이블은 어차피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서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예제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조금 더 수능 문제 풀거나 할 때 더 잘 맞는 거? 다른 책으로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막 논술 볼 거 아니잖아 대부분 애들이. 그래서 원순을 여기 있다. 일단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그리고 우리가 경우에서 인간이 만든 제품들 있잖아. 인간들이 만든 제품들 중에 저런 거 내가 저 ADHD 치료제 저거 똑같은 거 뽑아내지. 똑같이. 물론 조금씩 그때 달라도. 저런 애들은 같은 거 똑같은 애들인 거야. 저런 애들 5개 뽑았다. 저 5개는 같은 애들인 거야. 볼펜 5개다. 똑같이 생긴 볼펜 5개다. 이 5개는 다 똑같이 생긴 거야. 하지만 5쌍둥이다. 이거는 다른 거죠. 근데 내가 고민되는 게 있거든. 꽃 있잖아, 꽃. 난 이게 항상 헷갈려. 꽃 5송이야. 생화야. 이거를 같은 걸로 물론 조화는 다 똑같이 생긴 5송이가 맞잖아. 조화는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난 문제에서 생화를 그냥 생화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꽃 5송이래. 이게 5송이를 왜 같은 걸로 보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은 걸로 봐야 되는지 공감이 안 되거든. 근데 같은 종류를 앞에 붙잖아요. 튤립 이런 느낌. 서로 다른 꽃 다섯 개. 아 그게 써 있어? 네. 그럼 다른. 근데 그것도 그런데 막 여행 상품이 일정이 다른 게 다른 상품인지 같은 상품인지 그런 것도 말 많아요 여기서. 아 그래? 여행 상품은 다른 거 아니야? 막 목적지가 뭐 유럽 여행을 하는데 영국 갔다 프랑스 갔다가 그런 거를 이제 바꿔서 했을 때 다른 상품인지 같은 상품인지. 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할 때는 같은 거고 내가 고르는 거지만 아 그러네. 상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행으로 봤을 땐 각각 다른 일정이지만 상품으로는 하나인 거야. 아 그러네. 아 나는 생화가 제일 걱정이야. 그렇게 나올까 봐. 나는 섣불리 이걸 같은 거 치고 못할 것 같아. 서로 다른 말이 진짜 없으면.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나 생명은 다른 거 취급해야 돼. 그 다음에 만든 거는 같은 거 취급을 해야 돼. 하지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막 이런 애들이야. 세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 1번은 6명이 어쨌든 원탁에 둘러하는 거니까 가로 1번 5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남학생끼리 이웃한데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웃한다 그러면 이 남학생 3명을 일단은 나열해. 그럼 3팩이지. 그거 말고 여자애들 3명까지 있어. 그럼 총 몇 명이 원탁에 앉는 거랑 똑같지. 4명이 원탁에 앉는 것과 같기 때문에 4 빼기 1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네. 그 다음에 남녀가 교대로 앉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야. 남녀가 교대로 앉는다고 했으니까 한 번에 한 단계만 하라고 했지. 생각을 남자 먼저 앉힐까 여자 먼저 앉힐까. 그건 내 맘이야. 니네가 골라. 누구 먼저 앉혀? 싫은데? 난 여자부터 앉을 건데? 그럼 여자애들을 먼저 앉혀 일단. 아니 저것도 좀 남녀 차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대야. 아니 나중에 이대를 가봐. 그러면 이 꼬투리까지 다 잡아. 왜 남녀인가요? 여남이 아니고. 여자애들 먼저 앉혀. 그러면 2팩인 거죠? 그럼 여자 A, 여자 B, 여자 C가 됐잖아. 그럼 더 이상 이제 원이 아니야. 왜냐하면 서로 다른 애들이 이렇게 앉았기 때문에 요 자리 자격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을 앉힐 때는 더 이상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3팩을 해.
못해. 어. 왜? 못해 먹겠냐? 다른 애 지금도 다른 거예요 또? 다르지. 왜냐면 씨가 정해져 있으니까 원이랑 원탁인 이유는 여기 앉냐 여기 앉냐 여기 앉냐가 똑같아서 그래. 아무도 없는 그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잖아. 그래서 세 명이 남자들 앉을 때 원이라서 앉혔어. 근데 일단 서로 다른 애들이 생겼잖아. 남자가 똑같이 생긴 우리가 로봇을 앉혀. 그럼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건 경우 하나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 로봇이야. 그러니까 AI야. AI를 앉힐 때 그때는 한 가지야. 경우의 수가. AI를 앉혔다. 만약에 이게 사람이면 이렇게 푸는 거고 AI를 앉혔잖아. 그럼 얘 여자 AI는 다 똑같이 생겼어. 한 가지. 여전히 얘네가 똑같지. 그럼 남자 인간 3명을 앉혀야 돼. 그때는 원이야. 그때는 2팩인 거야. 이거는 AI식 생겼는데 이거는 인간의 형태의 문제고.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더라. 중국에서 AI 여자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어. 아니 여자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똑같아. 그거 완전 승훈이한테 말해주면은 화내니까 말해주면 안 돼요. 그래? 왜? 승훈이가 왜? 승훈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 남자 인형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진짜로 똑같아. 생산하는데 뒤에가, 그러니까 앞에만 이렇게 보이는, 앞에 완전 인간이야. 근데 뒤에다가 이거 머리와 뚜껑을 열어놓은 거야. 끔찍하더라고. 영화에서 봤던 이 장면들이 이제 진짜로 나오기 시작했더라. 이제 애들 몇 년 지나면 집에 강아지들 다 사라지고 니네 무슨 AI냐 막 이러면서 무슨 로봇들이 무슨 알고 이럴 것 같은데. 강아지 우리 손 이거 하나 가르치는데 지금 몇 년이 걸렸거든. 멍청해가지고 못해. 그냥 이게 간식이 있을 때만 손을 해. 근데 자기 주장이 세면 훈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집은 엄마도 도라이고 아빠도 도라이고 애들도 도라이고 걔도 똑같아. 그냥 다 각자 지 세상이야. 이거 볼래? 몇시 3이요? 아, 픽시하는 거. 자, 봐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같은 게 다른 거 생겨버리는 얘기긴 한데, 아니야. 이걸 한 번에 하기에는 너희들 안 되겠다. 여기 같은 색으로 칠하고 뭐 이게 있잖아. 하면 머리 아파. 자, 얘를 생각을 해볼게. 차라리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12개 요 조그만 걸로 나누는데 그럼 일단 모두가 다 이렇게 다 놔두겠지? 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로 그러고 나면 얘를 기준으로 이 친구들 뭘로 보여야 돼? 원으로 보여야 돼. 그럼 저 원을 먼저 색칠을 해야 되겠지. 순서를 정해야 돼. 한 번에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니네 경우에서 문제 푸는데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이딴 식으로 하면은 확통을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확통을 선택하면 망해. 근데 일단 덧칠 안쪽 둘 중에 하나 정. 일반적으로 요 안에 먼저 색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를 색칠하기 위해서 6개의 색깔이 필요하죠. 걔가 제일 먼저 할 일이야. 12개의 색깔 중에 6개를 골라내야 돼. 이걸 먼저 해야 돼. 한 번에 하나의 과정만. 그래서 6개 색깔을 골라낸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원탁이라 생각하고 6명을 원탁에 앉혀. 그러면 곱하기 6 빼기 1, 5 팩토리얼 한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서로 다른 애들이 이렇게 앉혀졌잖아. 이제 더 이상 원이야. 더 이상 원이 아니야 이제. 나머지 6개 색깔은 그냥 둘러앉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6팩이야. 왜냐하면 빨간색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다른 거 보잖아. A 위에 빨간색 있는 거랑 B 위에 빨간색 있는 거는 달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한쪽으로 좀 달라는 거 같아. 그래서 화통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쪼잔해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세심한 저걸 한 땀 한 땀 따져야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화통을 풀면 안 돼. 한 번 마음이 급해. 막 성격이 되게 급한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저거를 어떻게 풀지 확 눈에 보여야 되는데 확 눈에 절대 안 보여. 문제 푸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화통 선택하면 안 돼. 힘들어도 미적분들 기하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건 풀다가 에이씨 막 이러면서 못 푼단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할 수 있으니까 되시고 요 말고 교대 앉는 거 하나만 볼게요. 교대 앉는 거 있었어. 교대.
교대로. 남녀 교대로 말고, 자, 요거 생각해볼게요. 부부끼리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를 생각해봐. 부부끼리 마주보고 앉아야 돼. 원탁에. 세상에 부부가 있어. 한쪽만 정해지면 반대쪽은 무조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고하는, 내가 문제를 풀 때 부부가 세 쌍이야. 진짜 부부 세 쌍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확정 문제 못 푸는 거고, 저 부부 세 쌍을 짝대기로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해석하는 과정이야. 부부 세 쌍을 짝대기 세 개라고 봐. 왜냐면 짝대기 양 끝에 남편 하나, 와이프 하나 이렇게 앉는 거야. 그럼 세 쌍이 여기에 이제 짝대기가 있으면 세 개의 짝대기를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짝대기 세 개를 나열을 하면 돼. 그러면 짝대기 세 개를 나열을 하면 2팩이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 짝대기 세 개를 원탁으로 보고 나열을 했어. 또 이 짝대기 1번 남편, 와이프께 거꾸로 이제 각각 끝에 앉은 마주보고 앉았잖아. 그래서 짝대기 세 개를 나열해서 원탁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의심이 들어야 돼. 엥? 여기에 와이프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와이프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얘네 자리 바꿔 곱하기 2, 얘네 자리 바꿔 그럼 곱하기 2, 여기 곱하기 2 하면은 답이 16이 돼야 되잖아. 다 바꾸면 원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8이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 지금 내가 한 것처럼 확통 선택하면 안 돼. 아니 진짜로 안 돼. 막 그러면 슬슬 이제 약 오르기 시작해. 마음이 그냥 아파. 짜증이 나. 그럼 확통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강제. 아니 그래서 진짜로 시험 볼 때 생각해봐. 이게 시험 보는 순간이야. 내가 그랬잖아. 확통 문제 되게 재밌다니까. 이렇게 해서 틀려. 그럼 왜 틀리지? 하면서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 시험으로 보면 시험 볼 때 여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이거 진짜로 막 한두 개 차이로 틀리면 진짜 되게 여기서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똑같은 게 되잖아. 그래서 하나는 기준을 세워놓고 나머지 얘네만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남자 여자 자리 바꿔 하는 건 기계만 해야 돼. 이거 괴롭지. 승규가 저렇게 끝까지 한숨 쉬는 거 좋아. 근데 솔토고 내신을 위한 거잖아. 솔토고 내신 교과서 진짜 열심히 교과서만 보면 돼. 아니다. 제일 못요. 제일고가 교과서만 보면 되는데 진짜? 올해는 보니까 막 프린트 주던데. 프린트 주고 교환해서 이렇게 되더라고. 프린트 교과서 프린트 아니고 아니야. 따로 써줘요. 기출문제를 주더라고. 지금 제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달라지는 게 학교 시험에 자꾸 기출문제가 자꾸 등장을 많이 해. 요게 참 어려워. 근데 애들이 대부분 그냥 공식화해서 기억을 하잖아. 내 딸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래요. 진짜로. 왜냐면 얘가 사고하는 방법은 공식화해서 기억을 하는 게 얘 사고법이야. 어떻게 하면 빨리 풀고 다른 거 할까?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공식이 필요한 거였어. 저 공식만 기억하고 굳이 어려운 문제까지 안 풀어도 돼. 그냥 여기까지만 풀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 이제 우리 딸의 사고거든? 그러면 예술을 해야죠. 지금도 역시 6시 수업 시작인데 내가 너희들 특강을 일찍 데리고 왔단 말이야. 지금 일산이랑 일찍 데리고 왔으면 숙제를 해야 되잖아. 얘네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 PC방에 가서 있다. 말로란트라고 결제 해줘야 되잖아요. 결제요? 아니 그 발로란트 아이디 받는데 내 허락이 필요한데.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것도 괜찮아. 일단 보이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스킬이 몇만 원이라 듣던데. 진짜? 그러니까 거기 그거 진짜 롤 거기 회사는 스킨이 진짜 비싸요. 또한 88만 원. 그러니까 총 하나 스킨 하나 사는데 몇만 원이에요? 이번에 저 롤 무슨 이상형 거기 하는 거 50만 원. 하나에? 그 패키지가. 아니 난 그 사고가 이해가 안 돼. 그 옷을 지가 입는 거야? 아니잖아. 걔가 입는 거거든. 왜 사야 되는 거야? 너 게임은 맨날 하잖아. 넌 안 사냐? 저는 절대로 게임에는 돈을 안 써요. 예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조금 무겁. 그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옷 사가지고 지가 입는 아니 그 사고가 그 사고 아니야? 아니 게임 아이템
그 아이템한테 입히는구나. 내가 졸라서 이렇게 지가 입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누구는 선생님 3D 프린터를 저렇게 사는 걸 못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네. 다 그런 덕후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 여기 들어오면 저쪽을 안 가. 저쪽 가면 속 터져서 안 가. 이해를 못하고 아니 수학이나 열심히 하지. 저거 왜 나하고 저거 사서 왜 저거 짓을 하지? 근데 나는 이유가 명확해. 업종 전환을 위해서 내 시간적인 저는 내가 업종을 바꿔야지. 내가 언제까지 수업을 하겠니? 그다음에 이 최단거리 가는 거 이거는 초딩식 사고라서 제가 지금 테스트 해볼게.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1111을 쓸 수 있는 것인가를 체크해야 돼. 그래서 얘는 너무 쉬워. 그래서 너희들이 이 친구로 해보는 거야. 내가 할 게 아니라 니네가 한다고. 해. 해. 풀어. 쌤 저랑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재미는 있는데. 근데 요구르트가 자꾸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 냉장고? 막 열어봐도 되는 거였어. 안 열어보면 애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저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원래 고수학은 지게 지 거고 내 것도 지 건 거야. 그래. 이게 형제다. 승민이도 이거야. 이러다 자기 나가서 뛴다고 나왔을 때 그냥 들어가 안 보여. 들어가. 깨끗하고 들어가. 앞에 누가 풀어놔가지고 아 저기다가 근데 맞아 풀어놨어요. 18인가? 아닌데? 대여용 책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풀어놓은 것들도 봐라. 뒤에 연습 문제 찍는 적이 있나? 다 거기서 끝이야. 밑에는 아마 개념 연습 이런 것도 안 풀었을걸? 근데 또 이분은 첫 단어만 풀었을 거야. 실력 다지. 아니 넘겨봐. 뒤에는 안 했을걸? 만약에 뒤에서 했다 그럼 걔는 1등급 받은 애야. 조금 풀다가 걔는 그럼 1등급이야.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연습 문제 푸는 건 애들 1, 2단에서 끝나. 나머지는 근데 열심히 하죠. 그럼 1등급짜리야. 나 글씨 보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다나 같은데 다나? 기대 가신 분 아니에요? 개 같은데? 개배씨가 8시가 아니고 남자배씨가. 아 얘는 그냥 나와. 뭐예요? 선생님 근데 그거 잘못 따지면 그냥 바로 틀리던데 이거 111. 그러니까 잘 따져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서 출발하는가가 문제긴 한데 지울게. 네. 그러니까 얘 이런 애들이 이제 복잡하잖아. 맞아요. 저거. 그럼 나는 좀 쉬운 걸로 해야지. 아니 쉬운 걸로 해야지. 원래 얘는 쉬운 걸로 해야 돼. 예. A에서 출발이지. 그럼 요 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올라오는 길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는 하나야. 그 다음에 이쪽 포인트로 해서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연결은 이렇게도 있지만 여기는 없잖아. 한 개수가. 개죠. 그래서 하나인 거야. 그다음에 이 포인트까지 오는 거는 밑에서밖에 없으니까 한 개. 하나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올 수 두 개.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인 거야. 이렇게 포인트별로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는 하나. 이 포인트는 한 개, 두 개니까 세 개. 얘는 요렇게만 오지. 그러니까 세 개야. 그러면 얘는 아직이다. 여기는 두 개. 그럼 얘는 세 개. 그다음 밑에서 오는 거 두 개. 그래서 여기는 다섯 개다. 왜냐면 여기서 오는 거 세 개, 여기서 오는 거 두 개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오는 거 없으니까 다섯 개. 여기는 계속 쭉 다섯 개지.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잖아. 그럼 요 친구는 여기서 오는 거 다섯 개만 있고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여기는 10개.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오는 거 없어.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만 있을까? 10개. 뭐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10개가 답이 10개냐? 예, 답이 10개네. 다행이다. 난 이래서 확정이 싫어. 그러니까 내가 풀고도 확신이 안 써. 그래서 에이씨, 틀리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가 잘못돼서 안 될 수도 있는 건 거야. 그래서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시험 볼 때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 8-3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고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A에서 B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안 돼. 그럼 이런 애들 다 빼버리라는 소리야. 얘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경우수 푸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없다고 생각하고서 여기도 생각하고 여기도 생각하면 바보야. 반만 해갖고서 그래서 얘네가 없다 곱하기 생각하고 이해해주면 되는 길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에서 여기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만 생각하기. 요 안에서. 그래서 요 박스, 요렇게 계단 모양 하나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계단을 한번 해봐. 계단. 여기 1, 얘 1, 얘 1, 얘 1, 2, 여기 2, 1, 3, 5, 5, 4, 9, 14, 5, 14, 28, 여기는 14, 14 더하기 28, 42, 50이라고 쓸 뻔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곱하기 56. 42에다가 이제 곱하기 2 해야지. 아, 40, 그냥 아, 올라가니까 그냥 42. 곱하기 2. 아, 예, 그냥 올라가야 되구나. 네. 80.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할 것 같은 유형만 좀 할 거거든. 이 예제 11번에 이름이 있어. 얘는 뭐 순열이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이름이 있어. 쟤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 근데 저 이거 외웠어요. 그래. 이지우가 기억하느라. 2개는 하나고요. 아니 3개. 3개는? 뭐야? 아, 2개고요. 4개는? 3개가 4개 아니에요? 예? 아무튼 뭐 44. 걔가 44라고 해서 5개는. 아, 그거. 모두 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게 하는 아, 거거든. 그거. 모두 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도록 해서 뭐 중학교 문제는 막 그런 그냥 거잖아. 이거 다 그려서 풀지 않나요? 초등학생 그 11? 우산 다른 사람 뭐 이런 거.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나도 이거를 모르겠다. 나는 포함 배제 원리로 기억을 해. 포제 원리야. 이 문제 컨셉은 포제 원리.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목걸이 순열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목걸이? 네. 그거는 교과과정에서 완전히 빠진 건데. 뻔했어요? 그건 어디서 배웠어? 진짜요? 옛날에 했을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이 언제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목걸이 수련이 빠진 게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아무튼 그때거든? 그래서 얘 이름이 교란 순열 내지는 완전 순열 이라고 하죠. 얘는 원순열이 뭐가 다른 거예요? 목걸이랑 원순열이랑 뒤집어도 똑같아. 아, 이거는 뒤집어도 똑같아. 생각하지 마. 너무 싫어요. 이미 뇌 구조나 이 학습 단계가 이 친구들 학습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안 생긴 상태의 학습이야 우리가. 옛날 때는 사람 할수 원순열도 또 빠질 것 같거든요. 한 20년 뒤에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복잡한 사고를 자꾸 이렇게 뺀단 말이야. 아, 근데 그 진짜 목걸이는 진짜 너무. 그걸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나랑 같은 나이 때 태어나면 이해할 수 있어.
우리 때 배웠던 이 순서들 어렸을 때부터 쭉 배우면 그때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배울 때도 우리 엄마가 그 얘기 했었거든. 니네는 요즘 배우는 게 겹냐? 말랬어. 다들 윗세대. 아니 그러니까 엄마 때는 막 별걸 다 배웠다는 거야. 근데 니는 되게 쉽대 우리 보고. 근데 그거 지금 애들 이렇게 보면 이게 수학이냐 이 소리 나올 거야 아마. 교람순열은 우리가 포즈의 원리를 하나 알아야 돼. 포즈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포함, 배제를 계속하면서 조건을 하나하나 추가를 하면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추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느낌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랑 똑같아. 소수 판별하는 것 같은 하나하나 걸러내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이게 포즈의 원리야. 처음에 아무 조건이 없어. 원소 A 더하고 원소 B의 개수 더하고 원소 C의 개수를 더하고 거기서 이제 조건을 하나 추가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야? 둘씩 공통되는 듯. 그래서 포함, 이제 배제, 그러면 BC도 빼요. 그 다음에 배제했으니까 너무 많이 뺐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더하죠. 더하기, 조건을 추가해서 A교, B교, C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풀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풀면 그게 포함 배제의 원리야. 그래서 우리가 그 4명을 가지고서 교란시켜 볼게. 4명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야 돼. 그럼 서로 다른 4명이니까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러면 4명을 그냥 나열하는 거야. 4명을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포함했죠. 지금 이게 포함이지. 더하기 배제를 해야 돼. 4명 중에 조건이 뭐야? 누군가 자기 거를 가져간 애가 저기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조건인 거야. 그러면 4명 중에 어떤 한 명이 자기 걸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는 이제 나열해야지. 그러면 곱하기 3팩토리얼. 배제했어. 난 한 명을 빼려고 했는데 2명이 가져간 2명도 빼버린 거잖아. 2명이 자기 거 가져간 것도. 다시 이제 더해. 4명 중에 2명이 자기 거를 가져갔어. 그러면 남은 게 2명이니까 2명을 나열해. 그 다음에 다시 빼. 그럼 남은 게 1명이. 다시 더해. 0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0이 될 때까지 계산을 하면 돼. 그러면 어차피 얘랑 계산 방법은 똑같아. 이게 4니까 4 곱하기 3팩토리얼이라 이 앞에 두 개는 항상 사라지게 돼 있어. 이 계산법에서. 그럼 4C2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고른다죠? 4 12. 6 아니야? 네? 아, 그러니까 4개 다 중에 그 다음에 3개 중에 순서 상관이 없어. 6이지.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해서 그럼 12 빼기 4 더하기 1.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4명 중에 3명 고르는 거나 4명 중에 1명을 버리는 거나 똑같지. 그래서 4명 중에 4명을 고르는 거나 4명 중에 아무것도 안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쪽으로 계산하면 돼. 고르니, 버리니, 고르래 3명, 버리래 1명, 고르래 4명, 버리래 0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 이 방법으로 하면 9, 그러면 4명을 교란시키는 방법이 9개였다는 뜻이야. 그럼 3개가 2개였나 본데? 9,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데? 수도 있고 사실. 그 44가 5명 교란시키는 거야. 5명을 이렇게 계산하면 44 이렇게 나오대. 근데 얘는 근데 이거 왜 정답은 45? 왜 그러냐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한 상자만 자기 공의 번호가 각기 들어가네. 그럼 5개 상자 중에 나랑 똑같은 내 번호 공이 들어갈 상자를 하나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5, C, 1 하나 고르고 이제 4개는 다 교란시켜야 돼. 그러면 4개를 교란시키니까 아까 계산한 게 9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는 문제다고 볼게요. 4명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번호래. 그럼 4명을 교란시켜. 그럼 답을 볼게요. 9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봐. 얘가 교란수를 이유가
i번째 숫자가 1이 되면 안 돼. 왜냐면 제가 모두 다 곱해서 0이 안 된다는 건 얘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쟤도 0이 아니고 쟤도 0이 아니다는 뜻인 거거든. 그러면 A1은 1이 아니고 A2는 2가 아니고 A3은 3이 아니고 다섯 명을 교환시켜요. 44요. 그래 44가 답인 거야. 이거 그냥 외우는 게 빠르지. 외워놓지만 자 시간으로 써볼게요. 아무 조건 없어. 5명 그냥 나열해. 그 중에서 이제 빼 5명 중에 어느 한 명이 자기 걸 가져갔어. 그러면 나머지 4명을 나열해. 그 다음에 더하기 5명 중에 어느 2명이 자기 걸 가져갔어. 그러면 남은 게 3명. 그 다음에 다시 빼 5명 중에 어느 3명. 그러면 그 다음에 더하기 5C4에 1 팩토리얼 빼기 5C5에 0 팩토리얼. 근데 어차피 이 계산은 항상 날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친구들만 계산을 하면 44. 그리고 10, 그럼 60, 10, 20, 5 빼기 1. 맞겠지 뭐. 그래서 44. 네, 44. 하면 돼요. 아니, 음? 확실히 되게 라이트한 것 같은데. 라이트하다가 무슨 뜻이야? 아, 뭔가. 쌤 개념 넓히기 11번 그거 해주세요. 아 이거? 네. 근데 얘는 같은 결에 이제 같은 애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같은 애들이 생겼어. 그럼 같은 열에 같은 알파벳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플랜을 세우자. B, C, D. 대문자 A를 정하면 소문자 A는 알아서 정해진다. 아 대문자 A는 A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A를 일단 박으면은 소문자 A는 알아서 P에서 들어가니까. 좋은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A가 들어갈 걸 일단 골라. 그러면 A가 예를 들어서 대문자 A가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에는 스몰 A가 안 들어가니까 얘네랑 짝지어질 거는 BCD 얘인 거잖아. 네. BCD를 얘네랑 짝지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3패? 근데 지금 시간. 아 6C3 6칸 중에 3칸을 골랐어. 그건 라지 A가 들어간 자리야. 그 다음에 BCD를 여기다가 그냥 짝지어야 되니까 3팩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BCD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남은 자리에는 B랑 C랑 D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BCD를 또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3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B, C, D가 왔다 쳐. 그럼 나머지는 A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네. 그냥 얘는 전혀 교란을 쓰지 않는데 저거를. 정답 맞겠죠? 그럼 확통을 선택해도 되겠다. 아 이거 갖고 선택이 아니면 체이가 이런 거 생각 잘하던데. 자유가 없어요. 이게 정답 700이. 그럼 여기 교란수율이 뭐가?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야라는 거지. 꼭 아. 걔를 써야 돼 이건 아닌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풀을 푸는 방법은 되게 많다. 체이가 이거 잘하고. 네, 이번에 마성 확통 어땠어요? 마성 합통은 네, 뭐 2학년들 사이에서 엄청 말 많던데요. 아니야. 수 1보다 합통이 더 어려웠다고. 아니야. 근데 마성이 뭔가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아. 아니 1학년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었어 진짜. 근데 이제 말도 안 되지는 않잖아. 저번 시험에서 잘 받았던 애들 막 10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요거 지나가는 거 할 때도 아, 빌릴레를 쓰기는 하지만
얘가 순열이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되어 있잖아. 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이유가 있어. 저 1부터 10까지 10부터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고. 가로랑 세로 배열한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입체로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평면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 하나, 둘, 9개가 돼버렸네. 다르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점에서 출발을 해서 B점까지 가는 어떤 최단거리 라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얘네 공통점은 가로가 2번, 위로 3번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로, 위로, 가로, 위로 이렇게 배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재료가 돼서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과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으로 해석을 한다면 2패, 3패, 그냥 5패. 5팩을 3팩, 2팩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아까처럼 5칸이야. 5칸 중에 가로 2개를 골라. 나머지는 세로 3개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OC2라고 해석해도 돼. 그 말은 네, 세로를 먼저 고르면 안 돼요? 상관이 없죠. OC3에서 세로 3칸을 골라. 그럼 나머지는 가로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뭘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해서 풀면은 됐죠. 그냥 학교 내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솔직히 모의고사 문제로 나오는 확통 문제는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29, 30이 어떤 거든 다 어려우니까 똑같은데 미적은 쉽냐? 기하도 어렵잖아. 이거 어차피 29, 30은 다 어려워. 그러면 그 전 번호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그건 또 미적도 마찬가지지. 기하도 그렇고. 아니 29, 30 빼고서 맞춘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할만하거든. 28가 어렵잖아요. 그건 지금 생각인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에이 그래도 28까지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 그다음에 또 놓치는 게 있나 볼게요. 아, 함수 개수 말고 또 안 돼. 내가 숫자 자릿수 나열하는 건데 정수 만들 때 우리 다른 학교는 한통을 3학년째 안 해요. 2학기 하는 학교도 있어. 이 개념절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할지 생각해. 1, 2, 3, 4, 4개 숫자가 있어. 4자릿수야. 근데 1하고 2만 중복할 수 있어. 못하겠네. 그러니까 그 못하겠다 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저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게 쉽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면 되게 어려워져. 가장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 사고의 방법이. 이거 맞지 않아?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애들이 있는 거고. 영어를 나눠야 돼요. 응? 1과 2만 쓰면 좀 뭐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채이가 어제 어떻게 되게 잘 풀었는데 어떻게 했더라고요. 번호를 고른 다음에 나열하는 거.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되게 무서운 게 어제 채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니네한테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서는 내 생각밖에 안 나. 내가 생각한 방법밖에. 되게 잘했는데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고가 되게 무서운 거야. 1, 2, 3, 4 4개를 사용해요. 4자리 정수인데 1과 2를 중복한다. 4자리가 필요해. 그 다음에 3, 4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 3, 4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쵸. 경우는 안 하게 제일 많이 요 그치. 3만 쓰거나 4만 쓰거나 3, 4 두가 쓰거나 아예 그러니까. 안 쓰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요거 곱하기 2, 그 다음에 아예 없을 때. 아 이런 거 비슷한 문제 푸는 방법이 근데 있었으면 그냥 경우가 몇 개 없잖아요. 말한 것처럼 3 쓰는 거랑 4 쓰는 거랑 3, 4 쓰는 거랑 하면은 그냥 숫자 조합이 몇 개 안 나오니까 그냥 4팩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중복해가지고 그 숫자 조합을 이렇게 몇 개 알면은 곱하기 2를 하던 이제 그 조합이라는 게 3, 4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는 이거야. 그냥 3과 4가 두 개 다 있어. 그러면 우리가 3, 4의 자리를 먼저 정해야 되지. 예. 3이 고를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4가지. 4는 3개야. 그럼 나머지 이제 두 칸에는 1이 오냐 2가 오냐니까 이해주고. 각각의 자리마다 경우의 수가 몇 개씩 있어. 2 곱하기 2. 남은 두 자리는 1 아니면 2일 거 아니야. 1 또는 2, 1 또는 2. 그래서 남은 자리는 다 두 개씩, 두 개씩. 이거 두 개씩, 두 개씩.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3의 자리를 먼저 정해. 그러면 4가지. 그럼 3이 여기 있어. 그러면 각 자리는 2, 2, 2. 이 자리에 이제 1 아니면 2, 1 아니면 2, 1 아니면 2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얘는 아예 없어. 그럼 여기 모든 자리에 1 아니면 2, 1 아니면 2인 거야. 그러면 2에 내주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뭔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굉장히 깔끔한 거 아니에요? 경우는 안 나눴어요. 그러니까 안 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내가 와라고 약간 128이 뭔가 곱해서 나올 숫자이네요. 예. 그치. 경우는 안 나눠서 곱해서. 그러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 모르겠다.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원순열이 이제 입체로 가는 것도 있거든. 아까 요런 우리가 그 체장거리 문제 할 때 입체로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볼게. 입체 문제가 니네 쌤비든 뭐든 풀면 이렇게 나와. 예. 그냥 똑같은 거 3번 3가지로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반대편 대각선 맞나? 예. 보통 그렇게 나오죠. 반대편 대각선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거 대각선 끝이 맞는 거지? 예. 그쪽. 반대편 끝까지 가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이제 세 가지야.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이 A라고 할게. 이거 A가 2번, B가 3번, C가 2번. 7팩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야 돼. 그러면 얘는 같은 게 이제 세 종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합으로 색하는 건 조금 어려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를 나열하는데 2개, 3개, 2개가 같아 라고 기억을 하면 돼. 이렇게 해서 풀면 입체도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니네 1학년 때 경우의 수 문제 주면서 그 자료를 줬었는데 입체 문제 풀 때 이 공식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 그게 어디 있었더라 그 자료가. 경우의 수 특강 해가지고 막 만든 거 준 적 있었는데 이건가? 이거였나? 아니야, 이거는 두 번째 만든 자료고 이거 말고. 맞아, 브릿지 문제가 좋더라고요. 그치, 좋지. 근데 애들이 안 해. 깔끔하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내는 연습할 때 딱 좋거든. 오복 경우에서. 이번에 그 2차 함수 보내면 좋더라고요. 역함수를 가지려면 도함수가 한쪽 플러스에만 있거나 마이너스에만 있거나
이차함수가 역함수, 그러니까 뭐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어떤 함수 그거 있잖아. 이제. 원래 일단 이따 볼게. 이것부터 찾아야겠어. 얘가 이 옛날에 애들한테 별걸 다 하긴 해야 돼. 니네 진법도 안 배우고. 이게 목걸이 했던 거기는 해. 여기. 저 입체 도형 눌러서 그리는 거 같이 생긴 거 있었었는데. 맞아.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목걸이 소녀 아 뭔가 약간 추워. 어디 갔지? 넘어갔다. 난 그 용어가 필요한데 공식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냥 내가 답답해서 찾는 거거든. 어떤 거예요? 아, 기억이 진짜 안 난다. 왜 안 써놨었나 보다. 얘를 딱 보면은 기억이 날 것 같았거든. 생각이 안 난다. 일단 이거는 그냥 그래프로 해서 슈레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볼 땐 지금은 몰라도 되고, 얘를 하기 전에 이 친구를 해볼게요.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원순열에서 입체로 가는데 우리가 정육면체 한번 색칠을 해볼게. 지금 시간이 얼마지? 이거는 꼭 30분 좀 아직 있어. 그러면 자, 정육면체. 정육면체를 색칠을 해볼게. 색깔이 6개야. 6개 색깔을 다 써야 돼. 정육면체를 색칠해볼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머릿속에 걔 생각만 나서 딴 게 생각이 안 되는데. 정육면체야. 색깔이 6개 있어. 얘를 색칠을 해야 돼. 원순열이야. 원순열로 풀 거야. 그러면 자, 윗면 칠하는 거 6가지, 그 다음에 아랫면 칠할게요. 5가지. 그 다음에 옆면은 위에서 보면 이 모양이잖아. 옆면을 이제 칠하려면 4개를 칠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색깔 4개 남았고 4개를 원으로 돌려야 돼. 그럼 몇 가지야? 3패. 그래서 이거 이제 원으로 돌린 건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들어야 돼. 우리가 정육면체는 4개, 6개의 면이 다 똑같이 생겨서, 저거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 이거 밑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6군데 이렇게 돌려도 다 똑같은 거잖아. 결국은. 그럼 여기에서 같은 게 몇 번 나왔겠어? 6번 같은 게 나와서 나누기 6까지 해서 이렇게 구해줘야 되거든. 지금 요거는 A 스타일로 풀 거야. 우리가 어떤 육면체를 만들 때는 길이가 총 3가지가 필요하잖아. 가로, 세로, 높이. 얘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로는 같고 높이가 다를 때 A 같고 B일 때, 또 하나는 다 다를 때 A, B, C가 다 다를 때 A, B, C. 다를 때 일부러 안 나누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찾아봐. 구해봐. 하기 싫지? 그냥 뭔가 있겠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알려주겠지 막 이거잖아. 뭐가 있으니까 얘는 저걸 누구로 안 시키지 않았어. 나누고 다른 걸로 나눠야 돼. 근데 옆면도 생각. 이걸 이렇게 놨을 때 생각해 되잖아요. 그쵸? 안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자, 여기가 세팅은 똑같아. 어쨌든 여기도 윗면 칠하고 아랫면 칠하고 옆면 돌려, 이것까지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뭔가 그 다음에 같은 게 여기는 6번 나오는데 얘는 똑같은 게 몇 번 나와? 4번? 아니, 똑같이 생긴 면들이 몇 개씩 있어. 그럼 2번씩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나누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윗면, 아랫면 다 돌려. 똑같은 거
그래도 제가 똑같은 면이 두 개는 있는데 뭐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어차피 이렇게 할 때 나누기를 뭘로 하느냐 이 문제거든. 분모를 뭘로 나누냐. 얘는 같은 게 몇 개야? 이거 기억하는 거는 같은 게 이거야. 같은 게 몇 개? 변의 길이는 총 3개가 있는 거잖아. 얘는 같은 게 몇 개야? 어떻게 6개?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가 몇 개 나온 거야? 3개잖아. 총 3개의 종류가 다 3개가 똑같잖아. 네. 똑같은 길이가 3개. 그래서 3패. 여기는 똑같은 길이가 몇 개야? 그래서 2패. 아까 내가 2로 나눈다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0패. 아까 나 안 나눠도 된다며.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총 직육면체가 나올 수 있는 모양은 총 3가지 스타일이 있어. 모든 면이 같을 때, 3개 면이 다 같을 때, 3개 모서리가 같을 때, 2개 모서리가 같을 때, 3개 모서리가 다 다를 때. 그래서 총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기억하는 방법은 윗면, 아랫면, 돌려까지는 세팅을 해놓고 윗면, 아랫면, 돌려 그 다음에 같은 게 몇 개? 3개. 같은 게 몇 개? 2개. 같은 게 몇 개? 1개.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안 헷갈려도 된다고. 재밌는 것 같은데. 너 확통해라. 나는 학교 시험도 보라고하면은 애들이 답 적으면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막 불안불안한데. 그래서 확통 공부할 때 나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이 머리에 잡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 풀고 답하게 나고 한 문제 풀고 답하게 나고 그랬어. 섣불리 얘가 이제 나중에 답을 확인하면 니네 그 사고가 그대로 잡혀. 그러니까 내가 어제 채희가 한 아이디어가 지금 여기서 사고 안 생각나는 이유는 이미 내가 풀었던 방법이 나한테 그냥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 이게 붙기 전에 빨리 고쳐야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확통 문제 풀 때는 그냥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오류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같은 예라고 해서 기억을 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다면체 색칠하기. 그래서 정다면체가 총 5종류가 있어. 이것도 원이야. 아까 그 슈레겔 다이어그램은 이 정다면체 색칠하는 걸 눌러서 그래프로 보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정다면체 색칠하는 거는 처음에 정사면체, 그다음에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그 다음에 정20면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얘를 20개면? 달까지 마시죠. 좀 아니야. 모양이 그래서 진짜 색깔의 종류가 4개, 6개, 8개, 12개, 20개 색깔을 배열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근데 일단 정사면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면 하나 기준. 펼친 그림, 전개도를 그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지. 예. 그러면 봐, 이 정사면체를 할 때 얘를 일단 색칠해. 그게 몇 개냐면 4가지. 그 다음에 얘가 원으로 보이지. 2팩. 그래서 2팩이야. 근데 아까랑 똑같이 얘가 똑같이 생긴 면이잖아. 같은 게 몇 번 나오겠어. 밑바닥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게 4개가 나와서 나누기 4에서 2가지란 말이야. 정육면체는 좀 전에 했지? 30개란 말이야. 정파면체는 어디를 잡고 어떻게 펼쳐야 돼? 그래서 정파면체까지도 시험에 나오고 다 나오거든? 정 12면체까지 나온 것도 봤어. 정 20면체 못 봤어 아직. 정 20면체는 20면체는 삼각형이 20개 넘고 영대를 풀겠죠. 그래서 얘네를 근데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 대신 우리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정사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도형이 삼각형이야. 1학년 때 진짜 말 잘 들었잖아. 중1 때 나왔던 거. 얘는 사각형, 얘는 삼각형, 오각형, 삼각형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항상 평행한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아까 그 슈레게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눌렀어. 그래서 바닥에 하나를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 눌러서. 그럼 이미 색깔 하나가 바닥에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사면체다 그러면 3개만 보는 거고 6면체다 그러면 5개의 색깔만 보는 거. 하나는 바닥에 고정을 시켜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를 이 방법을 기억하는 방법은 하나씩 줄인다. 정사면체에서 하나를 빼.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정육면체에서 하나를 빼. 정팔면체에서 하나를 빼. 정12면체에서 하나를 빼. 20면체에서 하나를 빼. 하나를 빼. 바닥에 고정시키기 때문에야. 그 다음에 정사면체는 기본 도형이 삼각형, 기본 도형이 사각형, 기본 도형이 삼각형, 기본 도형이 오각형, 기본 도형이 삼각형 하면 남들이 못 푸는 20면체도 12면체도 8면체도 풀 수 있어. 이거를 기억하면 되게 간단한데 학교 시험에 이거는 진짜 잘 나오거든? 8면체는? 근데 애들이 8면체를 풀려고 하면 일단 머리가 아파. 평행한 면을 잡고 윗면을 색칠한 다음에 아랫면을 돌리는데 뒤집어도 똑같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 문제 풀 수 있어. 대신에 중학교 1학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정사면체는 삼각형, 정육면체는 사각형, 정팔면체는 삼각형, 12면체는 오각형, 20면체는 삼각형. 저 그거 정도는 아니지 몰라서 않을까요? 못풀것 같아. 근데 저거 막 그거 막 도형 만들어 보고 막 했었었는데 정 8면체를 색깔 10개로 색칠해 이런 거 안 나와요? 설마. 그러면 10개 중에 8개를 고르면 돼. 10개, 10, 18을 하면 돼. 모르기만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면 구분할 수가 없죠.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럼 구분을 할 수가 없지. 왜냐면 이렇게 2개 붙은 거랑 밑에 있는 거랑 같을 테니까. 그래서 정사면체는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플러스 알파 얘기했던 게 제가 1학년 때 수업했던 사람들 보면 이걸로 이렇게 했었거든. 그럼 아마 기억날 거야. 라틴 방진도 얘기했었고 카탈란도 얘기했었고 들어봤죠. 비둘기집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첫 장 시우가 이거 기억하더라. 시우가 이 그림을 기억하는데 이 그림 눈에 박혀있대. 이 그림이 등호가 여러 개 있을 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하고는 싶지만 지금 당장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정팔면체 색칠한 거 이렇게 나왔네. 정팔면체 어떻게 색칠한 거야? 한 가지 색을 정해서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석을 보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은 저거는 네 생각이고 나는 저렇게 안 해. 이렇게 생각해도 돼서거든. 3명의 선거인이 2명의 후보래. 서로 다른 2개 중에 투표용지 3개. 그리고 파티션 하나. 그래서 총 4, C, 3. 이렇게 해서 풀었던 거. 아까 했다. 근데 얘는 원순열이가 됐고 순열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있는데 내가 한 번에 이거를 다 나가고는 싶거든. 근데 조합에서 우리가 봤을 때 니네가 그래도 쌤비를 풀 거야. 근데 이 책이 없어서 내일 책이 오니까 바꿔서 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조합을 보면 유형들로 쭉 보면 조합 문제 중복조합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있고 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하거든. 근데 절대 풀 수 없는 게 있어. 이런 거 이제 뽑는 거 이런 건 중학교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 파트도 보면 니네 그 유형책 보면 이런 거 풀 수 있어. 근데 못 푸는 게 뭐냐면 이것도 돼. 식탁에 안 친대. 원순열이랑 같이 한다는 소리잖아. 이거 나누는 거 고1 때 열심히 했으면 풀 수 있고 열심히 안 했으면 생각 안 나니까 일단 줘. 그 다음에 조 나누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분할 후 분배, 분할 뭐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치역과 공을 갖다 이런 거는 함수니 깔 수 있는데 토너먼트 하기 싫어서 이거는 고1 때 문제가 싫어서 기억을 못 할 거야. 토너먼트. 근데 이 정도는 같은 거 다른 거. 뭐 근데 괜찮긴 한데 여기서 이제 비례전에서 맞붙는다 절대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면 조금 하기 싫은 거고 그 다음에 중국적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 못 푸는 게 뭐냐면 요 방정식 푸는 거 방정식 푸는 거는 절대 못 풀거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열은 다 풀어 조합은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놔. 그래야지 우리가 빨리 나갈 수 있거든. 안 그러면 조합이 못하부터 또 얘기해야 되잖아. 내가 아까 순열, 조합, 중국적 이거 한 번에 얘기한 이유가 뭔데? 저 기호 구분할 수 있어서 중학교 때 내용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봐. 이렇게 해놔야 되거든. 근데 어느 정도 너희들이 이렇게 쫙 풀어놓으면 안 되는 것만 얘기하면 빨리 지나갈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하면 방학 동안에 통계를 못 나갈 가능성이 높아. 제 일부러 저 H 써갖고서 못 썼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H를 너는 언제 배웠는데? 왠지 좀 오래됐는데. 무슨 뭐지? 그러니까 H를 배울 일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배우자 이거 했는데? 하긴 했어. 1학년 때 내가 하면서 조합하면서 이 얘기까지 해서 한 사람 두 번째는 1을 두고 시작하는 거. 맞아. 맞아요. 아 맞아. 하기는 했어. 더해서 7이다. 아 맞아. 111 다 주고서 그 다음에 채워놓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못하니까 여기는 빼놓고 와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에 제가 할 테니까. 이거 다 풀어오겠네요. 이거 말고 쌤비를 풀어야지. 여기 문제 몇 개 있지도 않아. 쌤비 가지고서 다 풀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중복 조합부터 하면 좋겠어. 중복 조합부터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쌤비를 하거나 했을 때 조합까지는 그냥 경우의 수니까 중복 조합 저까지. 아 맞다 선생님 저희 정규 어디까지 푸는 거예요? C까지 풀어요 저희? 뭐를? 자이? 네. 저기 숙제인데? 큰일 났다 진짜. 마이크 꺼져버려. 그래서 그만